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소자직무입니다. 소자직무. 제가 소자직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루질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소자 하시는 분들, 지원하셨던 분들 만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뽑게 돼서 소자직무부터 좀 챙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자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무 분석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면접 준비하시면 좋을지, 또 상반기 때 면접 보셨던 분들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으니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자입니다. 소자,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 소자 직무는 반도체의 가장 근본적인 성능을 만드는 연구개발 직무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근본적인 성능을 만드는 연구개발 직무다.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반도체가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늘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또한 더 오래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반도체의 무엇 심장인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는 직무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두뇌를 만드는 일이 바로 이제 설계 직무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심장,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는 게 바로 소자다. 어. 자,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엔진이 좋아야 하겠죠. 아무리 좋은 디자인과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엔진 성능이 좋지 않으면 자동차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에 그럼 이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트랜지스터다.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거죠. 심장이 튼튼해야 빨리 뛸 수 있잖아요. 그죠? 잘 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지스터다. 그래서 소자 직무는 이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그 다음에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직무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직무가 반도체의 두뇌를 만든다면 소자 직무는 그 두뇌가 사용할 무엇 엔진을 개발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고객사에서 원하는 어떤 스펙이 있겠죠. 그런 스펙을 위해서 설계를 하겠죠. 그럼 실제 그 설계된 대로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심장 엔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엔진을 만드는 역할이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소자 직무가 필요하냐? 이게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죠. 반도체 산업은 매년 더 빠른 제품을 요구받고 있고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높은 연산 속도가 필요하죠. 스마트폰은 어때요? 더 낮은 소비 전력이 필요하죠. 또 발열도 적어야 될 거고 또 데이터 센터는 더 높은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하지만 기존 트랜지스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당연히 성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자 엔지니어는 자꾸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재료를 연구해서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 최근에는 핀팻을 넘어서 GAA와 같은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도 이러한 이유에서 등장했다. 즉, 소자 직무는 미래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직무다. 심장이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자 직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세부 직무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PI입니다.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이죠. 인테그레이션이 무엇입니까? 통합한다는 뜻이잖아요. 즉, 반도체 공정을 하나의 완성된 레시피로 만든다. 무슨 말이냐? 자, 반도체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8대 공정, 뭐 하이닉스는 5대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반도체가 만들어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공정을 거쳐 완성되죠. 뭐 증착, 식각, 이온 주입, CMP, 세정 등 각각의 공정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공정만 잘한다고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면 이 PI 엔지니어는 뭐냐? 각각의 공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양한 공정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길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게 만들 것인가.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브레이크, 변속기, 전장 시스템을 각각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두 다 함께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차량 전체를 튜닝하는 역할과 같다.
그래서 실제 업무는 뭐 하는 겁니까? 연결시켜야 되니까 공정 조건을 최적화한다. 그다음에 공정 간 영향 분석, 새로운 공정 기술 개발, 양산 기술 수집, 양산 기준 수립 등이 있다. 그래서 실제 PI 직무가 있죠. 그래서 소자에서의 PI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PI는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반도체 공정을 하나의 완성된 레시피로 만드는 일이다. 좋습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 디바이스죠. 아마 이거를 가장 많이 여러분이 지원하실 텐데, 이 분야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자 직무다. 한마디로 소자하면 트랜지스터 자체를 개발하는 업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트랜지스터는 뭐냐? 전기를 흐르게 하거나 차단하는 아주 작은 스위치. 반도체 하나에는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수십억 개가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디바이스 엔지니어는 이 트랜지스터가 더 빠르게 또 소비 전력은 줄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구조와 재료를 개선한다. 한마디로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오래 쓸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구조와 재료를 개선한다. 채널 길이를 줄일 수 있는가? 누설 전류를 줄일 수 있는가? 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할 수 있는가? 발열을 줄일 수 있는가? 와 같은 문제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정리를 해보셔라. 필요하겠죠. 최근에 HBM과 차세대 D램 경쟁력 역시 결국 이러한 트랜지스터 성능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디바이스 쪽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험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FA입니다. 여기서 F는 뭐냐면 failure failure analysis, analysi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 불량의 원인을 찾아내는 탐정, 품질이겠죠. 양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단순히 불량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된다. FA 엔지니어는 전자 현미경 분석 장비 등을 이용해서 불량이 왜 발생했는지 분석한다. 그래서 품질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정 메모리 셀이 계속 오류를 발생시킨다면 트랜지스터 문제야, 배선 문제야, 공정 문제야, 설계 문제인지 하나씩 추적해서 원인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설계 쪽, 그다음 공정 쪽에 전달해서 수율을 개선합니다. 한마디로 수율이 안 나왔을 때에 이런 것들을 요 팀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동차를 비유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 분석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전문가와 같다. 좋습니다. 그래서 품질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CA입니다. CA는 칩 애널리시스. 참 발음이 어려워요. 칩 분석. 쉽게 말하면 완성된 칩의 성능을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역시 뭐예요? 품질이죠. 제품이 개발되면 실제 칩을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합니다. 속도는 충분하냐? 전력은 적절하냐? 온도 변화에도 정상 동작하냐? 양산이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평가한다. 또한 특성을 분석해서 제품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한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시험 주행하면서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 즉 만들어진 트랜지스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조건 하에서 테스트하는 쪽이다. 칩 어넬리시스. 다음 티캐드입니다. 티캐드는 뭐예요? 말 그대로 뒤에 있죠. 캐드. 티캐드는 소자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안에서 가상의 반도체를 만드는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실제 반도체를 제작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성능을 예측한다. 디지털 트윈과 비슷한 거죠.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전압은 어떻게 변하는지, 열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새로운 구조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미리 분석합니다. 또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고요. 모델링은 무엇입니까? 이제 실제 반도체를 수학 공식으로 만듭니다. 모델링 말 그대로 모델을 화시킨다는 거죠. 실제 반도체를 그대로 컴퓨터에서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서 회로 설계 엔지니어가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디바이스 팀과 회로 설계 팀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모델링이다. 다음 ESD. ESD는 정전기 방전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전기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겨울철 문고리를 잡다가 찌릿했던 경험이 있죠.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도체는 정전기에도 매우 작은 정전기에도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ESD 엔지니어는 보호 회로와 보호 소자를 설계해서 정전기,
문제를 방지하는 거죠. 예방하는 거죠. 자동차로 비유하면 차량의 에어백, 퓨즈처럼 사고가 발생해 그럼 제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개발하는 역할이다. 굉장히 세부적이죠. 그 다음에 LDR, 레이아웃 디자인 룰이죠. 자, 쉽게 말해서 반도체 설계 교통 법규를 만든다. 배선 간 간격은 어떻게 할 거야? 트랜지스터 크기는 어떻게 할 거야? 배치 규칙은 어떻게 할 거야? 정의하고 검증하는 거. 설계자가 이 규칙을 지켜야만 실제 공정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실제 설계 쪽에 이제 배치 설계가 있죠. 따라서 LDR은 설계와 공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만든다. 표현 좋죠. 다음에 Reliability Solution.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마나 쓸 수 있을 것인가 수명을 예측하는 겁니다. 제품은 출고 후에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되잖아요. 좋은 제품과 싸구려 제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딱 그만큼의 값어치의 역할을 하죠. 고온, 저온, 고전압, 장시간 사용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평가하고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용 HBM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360을 동작하기 때문에 야, 릴라이어빌리티 요게 떨어지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 엔지니어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개선해야 됩니다. 다음에 레볼루셔너리 메모리.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래 메모리를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현재의 D램, 낸드를 넘어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탐색하고요. 새로운 메모리 구조와 소재를 연구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즉 현재 제품보다는 5년 후, 10년 이후를 준비하는 선행 연구 조직. 그래서 뭐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 HBF 나왔다, 지금 HBS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겠죠. 다음에 OPC입니다. Optical Proximity Correction.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도체를 정확하게 인쇄하기 위한 보정 기술입니다. 반도체는 빛을 이용해 회로를 웨이퍼 위에 그리는 거죠. 하지만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빛이 퍼지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 그대로 인쇄되지가 않죠. 그래서 OPC는 이러한 오차를 미리 계산해서 마스크를 보정해 놓는 기술입니다. 마치 프린터가 번짐을 예상하고 미리 글자를 보정해서 출력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최근에 10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는 OPC 기술이 반도체 수율과 직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하이닉스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소자에 관련된 직무들을 쭉 하나씩 설명해 드렸는데 대단하죠?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 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양산 기술이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산이기 때문에. 네, 이쪽은 이제 연구개발이니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시행착오들을 겪고 각각 맡은 바 파트에서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소자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저 중에서 이제 어떤 걸 내가 타겟팅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쪽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뭘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스터 개발하고 공정도 연결하고 불량도 분석하고 성능과 신뢰성도 검증하면서 미래 메모리 기술까지 연구하는 반도체 연구 개발의 핵심 직무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하이닉스 소자 직무의 우대 사항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요건 이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반도체 전체 공정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소자 직무는 그냥 트랜지스터 요것만 연구하면 되냐? 아니죠. 실제로는 소자는 반도체 공정의 시작점이면서 모든 공정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트랜지스터 설계했어요? 그럼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설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랩실에서 하는 게 여기서 끝나잖아요. 양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웨이퍼 위에 구현도 해야 되고 증착도 가능해야 되고 십각도 그렇고 이온주입 CMP에서도 다 원하는 게 유지되어야 되니까 소자 하나를 단순히 띡 개발했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공정단에서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각각의 공정에 내가 만든 소자에 어떤 특성을 주는지까지 이해를 해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연구실에서 그냥 하나 띡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뽑는 건 아니니까. 산화막 두께가 조금만 달라져도 식각 깊이가 달라져도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소자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이걸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들, 즉 외부의 어떤 변수를 고려했다라는 걸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대사항은 우리가 티켓도 봤죠. 요 시뮬레이션 경험이었죠. 가장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인데요. 컴퓨터 안에서 반도체를 먼저 만들어 보는 기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면 일단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티켓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한번 좀 어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우대사항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불량 원인을 분석해 본 경험입니다. 소자 엔지니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문제 발생했어?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죠. 디램 수율이 갑자기 떨어졌어. 원인이 뭔데? 하나의 원인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할 수 있죠. 공정일 수도 있고, 소자일 수도 있고, 설계일 수도 있고, 재료 특성일 수도 있고. 좋은 엔지니어는 처음부터 원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말씀하실 때 그 문제의 원인은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안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다. 해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해결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 사고 과정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이 내용을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랬더니 이런 가설을 세우는 게 맞겠다. 실험을 통해 하나씩 검증했다. 특정 온도에서만 불량이 발생해서 그럼 열부터 봐야죠. 특정 공정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공정 데이터 비교해서 원인 추적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root cause analysis, 즉 근본 원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원인을 무엇으로 찾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문제 원인 분석 능력, 요걸 좀 어필해 주시면 좋고요. 네 번째 우대사항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프로그래밍 활용해 본 경험이죠. 즉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구체적인 어떤 정석적인 툴을 활용해서 해봤다. 프로그래밍 툴을 활용해서 해봤다라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뭐 파이썬, C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뭐 스포파이어를 실질적으로 많이 쓰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쓰셔가지고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봤다. 그런 걸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냐? 첫 번째는 반도체 8대 공정과 소자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좋죠. 당연히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모스펫과 같은 기본 트랜지스터 구조, 동작 원리를 확실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경력이신 분들은 뭐 이런 걸 물어보진 않겠죠. 셋째는 티캐드나 시뮬레이션 개념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큰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생신입이신 분들은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해보신 경력 있으신 분들은 실제 경력 경험. 그 다음에 역시 데이터 분석해서 문제를 해봤던 경험이나 자동화 경험. 이런 것들도 한번 어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대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대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경험 있으면 어필해봐. 우리가 좀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게. 라는 거니까 그런 경험들부터 먼저 찾으시고 그런 경험들부터 연결시키시면 될 겁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포인트를 볼 건데, 면접 포인트는 제가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러한 질문들은 당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직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지, 질문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어렵게 너무 뎁스 있게 딥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것들, 또 여러분의 경험 위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걸 이쪽 소자 직무 쪽이랑 어떻게 연결시키실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거는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다른 고민은 없으셨는지, 그런 쪽으로 잘 몰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소자 직무의 전체 역할을 이해하고 있냐? 그 중에서 아까도 봤죠. 디바이스, PI, 티켓을 다 봤는데, 뭐 너는 어느 쪽에 관심 있냐? 이렇게.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채용 공고에 직무기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걸 당연히 봐야 되는 거니까. 또 여러분의 경험도 소자 직무 퉁쳐가지고 그냥 한다? 라는 건 경쟁력이 없잖아요. 어느 하나로 포커싱 하는 게 좋으니까 세부 직무 한번 좀 살펴보시고 연결시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지스터가 왜 중요하냐?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의 지원 동기에서 내가 왜 이쪽 직무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면접에서는 모스펫 구조와 기본 동작 원리 정도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가시면 좋고, 갖고 가시면 좋고, 또 최근에는 왜 핀펫에서 GAA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 이것도 당연한 거니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이 그래서 확인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반도체 기본기, 소자의 역할,
그 다음에 최신 기술 변화까지 공부했는가. 그래서 가장 기본에서부터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의 최신 트렌드까지 기본적인 것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8대 공정과 소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자, 식각 공정이 잘못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니? 증착 두께가 달라지면 소자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각각의 공정 변화가 내가 만든 트랜지스터 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반도체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지 요걸 챙기셔야 될 거고, 공정에 따라 소자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원인을 무엇으로 내가 파악할 수 있는지 그렇게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티켓의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한가 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모두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만약에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들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왜 해야 되는지 아니? 개발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 또 이게 결국엔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데이터 기반 사고를 하는가? 요거는 해당되는 분들만 요걸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수율이 갑자기 감소했어. 너 어떻게 접근할래?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프로세싱을 체크하는 거니까 데이터 수집하고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하고 결과 비교해서 원인 검증하는 과정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 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지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이해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 경험을 말씀을 하실 거나 아니 말씀을 하실 거나 아니면은 자기소개서 작성하셨던 그런 경험을 이쪽으로 끌고 오시려면 이런 프로세싱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FA 역할. 요거는 이제 이쪽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만 해석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과연 분석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요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분석할 건데 등에 대한 역시 가설이 필요할 거고 근본 원인 이걸 어떻게 찾으려 할 것인지 그래서 문제 해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것만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위에 있는 데이터 분석 그다음 밑에 있는 프로그래밍 연결시켜서 결국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요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씀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되겠죠. 프로그래밍을 왜 배우는가라는 거.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 등 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여러분 중에 데이터, 그러니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너는 그럼 뭐 자격증만 취득을 하고 그 이후에 뭐 그걸 활용해서 뭔가 해본 적은 없냐 이런 질문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뭐 받으면 좋은 질문인지 받으면 좀 곤란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대응하는 그런 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프로그래밍 관련된 이런 역량 이것도 좀 어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요거는 조금 제가 고차원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AI 시대에 네 직무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물어볼 면접관이라기보단 입사 후 포부 때에 내 직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포부, 약간의 조금 더 거시적인 목표 이런 걸 제시해 주실 때 필요한 방향성이니까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산업 트렌드를 이해하는가, AI와 메모리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가, 소자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가. 그래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주셔서 답변들을 만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당연한 거죠. 협업 능력이 있는가? 혼자 연구하지 않죠. 자, 그래서 협업 능력이 있는지,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다양한 조직과 함께 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항목도 있잖아요. 협업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 그런 협업을 어떻게 역할을 잘 분배했는지, 아니면은 갈등을 잘 해결했는지 등을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면접장에서 여러분이 면접관과 협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협업에 관련된 부분 뽑아봤고요. 마지막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제 역량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역시 이해도. 두 번째는 데이터와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사고력.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너는 어떻게 해결하겠니? 라는 나만의 프로세스, 절차를 준비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를 콕 집어서 문제 해결했던 경험을 얘기해 봐라라고 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 요걸 내가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셨건 정성적인 어떤 인간 관계, 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그래서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 중에 기본 데이터 분석 능력이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요 단에서도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럼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세는 당연히 반도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도태되면 안 되겠죠.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더 좋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면접관은 이 지원자가 미래의 트랜지스터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개발형 엔지니어, 이게 중요하죠. 주어져 있는 것만 빨리빨리 탁탁탁 쳐내면서 이걸 생산단에서 빼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고, 시행착오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인가에 대한 걸 체크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공 지식 나열하기보다 이러한 기술이 왜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인지, 그리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결할 것인지까지 해서 요렇게 왜 필요하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냐, 나라면 요렇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 여러분이 안 해봤던 어떤 문제, 질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왜 필요한 건지, 그럼 요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해 주실 땐 이러한 플로우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자는 반도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 분석하고 공정 설계 품질과 협업해서 더 좋은 트랜지스터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개발형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소자 직무는 제가 예전에 제 이제 합격생이죠. 제 제자랑 같이 그 직무 인터뷰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소자. 그때 당시에는 소자가 양산 기술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직무를 지금 되게 세분화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도 좀 달아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걸 좀 보시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시면도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세부적으로 해드렸고, 뭐 이렇게 역량단으로도 뽑아놨으니까 이러한 기준으로서 여러분이 내용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뽑고 있는 직무들, 새롭게 다시 기습 채용을 한 요 직무들이 사실 많이 대량으로 뽑는 생산 쪽의 직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생신입이신 분들이 TO가 적기 때문에 많이 지원 안 했던 직무들이라 그분들을 많이 뽑아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저기 다른 회사들, 다른 산업에서 근무를 잘하고 계신 연구개발 직무 분들을 원하시는 건지, 저는 살짝 후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또 경력 채용을 해서 뭐 1에서 3년 차 정도 분들은 이쪽을 많이 신입 쪽을 지원하실 것 같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경력 채용으로 가실 것 같아서 우리 생신입이신 분들이 뭐 걱정이 많으시겠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뭐 다 경력이신 분들만 데리고 가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겠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쪽 직무랑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해도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쪽이니까 뭐 내가 너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하시다기보다는 어찌됐든 면접장까지 날 불렀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최대한 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멋들어지게 대답하겠다. 이 경력을 뽑는 것도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교육시켜서 뽑는 뭐 신입이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생각하셔서 잘 한번 준비해서 답변 만들어 보세요. 질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또 이제 여러분 여기엔 없지만 여러분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 서류에 기반된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답변을 만드시는 게 필요할 거고, 제발 제발 부탁드리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가 연봉을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경력 갖고 계신 분들, 올드루키 분들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면접관도 어떤 사람 뽑겠어요? 야, 그래, 너 이 정도 돈 받을 만하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런 거 느끼게 해주세요, 제발. 어줍지 않게 조금 준비해갖고 와서 뭐 학벌이 좋다. 뭐 학벌도 볼 수도 없잖아요, 이제. 스펙이 좋다. 이런 거 갖고 뭐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나 뽑아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신입처럼 준비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내가 과연 그러한 연봉을 받을 만치 준비를 했는가? 그런 걸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치열하게,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를,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또한 제가 평가자라도 뭐 신입인데 다 거기서 거기고 뭐 다들 지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 중에 정말 잘났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자라면 과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에 합당하냐? 과연 면접관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지원자의 모습을 보였냐? 답은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직하게 열심히 준비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야, 이 정도 실력 가지고 가서 그 연봉을 받겠다고? 저는 좀 약간 아찔한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면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자직무에 꼭 합격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하시기 힘드신 분은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저랑 같이 또 한번 파이팅 해보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낸 책도 있으니까 2016 반도체 취업 전략이란 책도 초반에 그 제가 이미지를 띄워놨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또 그거 보시면서 학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힘들게 오신 만큼 잘 준비하셔서 꼭 원하시는 직무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